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좀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아이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은 계속 좋아요를 보통 이제 조회수 대비해서 한 10% 정도면 좋아요가 많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조회수가 1000이 되지도 않는데 좋아요는 뭐 한 120여 개 정도 가까이 찍히는 걸로 봐서는 뭐 제가 영상을 잘 찍어서 라기보다는 구독자분들께서 그만큼 많이 좀 물려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른 많은 종목들 이슈가 돼서 어그로 끌 수 있는 종목들 많죠.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신라젠일 수도 있고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진 셀트리온일 수도 있고, 아니면 NFT 관련해서 좀 달렸던 위메이드부터 시작해서 많은 종목들을 가지고 언급을 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 두 종목만 꾸준히 느긋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아이디하고 이제 두산중공업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아이디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그렇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그죠? 뭐 구독은 이미 하셨을 테니까요. 혹시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보시면 그래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냥 영상을 보시더라도 좀 귀찮으시더라도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 좋아요가 그래도 많이 있다라는 것에 힘을 받아서 꾸준히 좀 영상을 찍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가급적이면 뭐 광고 같은 거 나와도 스킵하지 말고 좀 틀어놔 주세요. 그게 그나마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힘을 내서 영상을 찍는데요. 오늘은 뭐 EID에 대해서 특별한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이 오늘도 뭐 안 좋았죠. 안 좋았던 뭐 이유를 꼽자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너무나도 시장이 많은 악재들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를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재미없죠. 재미없으실 거고 힘드실 거고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답답함은 이루 뭐 말할 수 없으실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럼에도 어찌됐건 뭐 시장에서 한번 이렇게 주식을 하게 되면 많은 것들을 참 느끼게 됩니다. 이게 참 어렵다, 쉽지 않다.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아니면 뭐 예금이냐 적금이냐 아니면 기타 다른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맞느냐, 모르겠습니다.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은 2022년은 초반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미국발 테이퍼링 이슈는 선반영됐다.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그와는 좀 반대로 상당히 시장이 맥을 못 추고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도 또 껴있는 것 같거든요. 선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아직도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보면서 체력이 많이 약해졌고, 그만큼 이 자금의 어떤 흐름이 묶이게 되는 부분과 함께 시장이 어쩔 수 없는 유동성 장세에 끝나는 것과 함께 좀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쉽고요. 그만큼 향후에 올해 뭐 내년 전부 다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종목은 또 이런 상황에서도 텐버거 종목이 될 것이고요. 뭐 10배는 아니어도 뭐 4, 5배, 뭐 2, 3배 정도는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종목 선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좀 중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선은 LG 엔솔 에너지 솔루션이 첫날 이제 18, 19일 청약을 하는데 첫날 30조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공모에 대한 그 금액이요. 7대 증권사 경쟁률이 20.48대 1이고요. 미래에셋만 보더라도 70몇 대 1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한 주씩, 최소 한 주씩은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균등 배정이기 때문에. 근데 한 주도 받지 못하는 투자자도 생길 정도로 엄청난 수준의 이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아직도 시장은 넘쳐나는 유동성은 있기는 있구나. 있기는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왜 이렇게 시장이 밀렸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분봉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 오늘 뭐 3분봉 보면 시장이 뭐 사실은 초반에 반짝 이렇게 쌍봉 만들어 놓고 쭉 그냥 밀어버렸어요. 보통 이제 10시 반 정도, 뭐 10시 이제 중국 시장, 뭐 일본 시장 이렇게 열리면서 그런 때 이제 이슈를 하나 받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흐름이 없는데 그냥 계속 또 깔아버리면서 결국에 오늘도
이제 0.89% 하락을 하면서 2,800포인트까지 코스피가 밀렸거든요. 많은 이슈들이 지금 있습니다. 뭐 그중에 어떤 거다라고 꼬집어서 말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장의 이 이유라고 생각이 돼요. 우선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보시면요, 러시아하고 벨라루스가 내달 2월 10일에서 20일까지 합동훈련을 하고 우크라이나의 북쪽도 러시아군이 집결을 했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보시면 굉장히 좀 어쨌든 그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뭐 이거는 주가 영향을 미쳤다라기보다는 지금 보여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주주만 해도 뭐 17만 명 정도 된다고 제가 기사에서 봤거든요. 그만큼 그 개인 주식을 하시는 그 투자자분들의 이 비중이 높은 종목입니다. 지금 신라젠이 결국에는 상패를 결정이 됐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까봐야지 알겠습니다만 92.6%라고 하고요. 17만 4,186명이 소액 주주로 되는 정도의 엄청나게 개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주식인데, 이게 지금 상패를 결정을 했다라고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정리매매로 가서 정말 끝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지금 이 상황만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볼 수밖에는 없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도 또 떴습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파산 신청, 그죠? 라임 자산운용이 7일 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좀 제출을 했다. 총자산 190억에 총부채 5,200억으로 알려진 이 라임 자산운용이 이 파산을 신청해서 파산이 되면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감들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나올 것이다, 터져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이렇게 상황들이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 이제 지금 시각으로 오후 10시 18분 기준에 지금 시각으로 전 세계 시장도 밀리고 있어요. 보시면요, 또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EID니 두산중공업이니 지금 맥을 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이라도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현금 들고 있는 게 오히려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들어간 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거는 그냥 홀딩 하시면서 가져가셔야죠. 신용이나 미수 써가지고 땡기신 분들이 아니라면 절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신용이나 미수를 가지고 함부로 반등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100%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계신 것들은 그냥 들고 있으면서 상황 보면서 대응하셔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EID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구구절절 말이 맞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장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EID만 단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EID가 당장 팔아야 되는 정말 잡주로밖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두산중공업 그 기타 더 우량주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 자체가 지금 많이 밀리고 있고, 전반적인 그렇게 밀리고 있는 시장 속에서 테마도 죽는 상황인데, 그죠? 근데 갈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나마도 현재 18, 19일 청약이 되고 다음 주에 이제 상장이 되는 에너지 솔루션, 요게 그나마 이슈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차트로 좀 돌아가서 우리가 코스피 지수를 보면 지난 1년간 2021년에는 이 지수가 어쨌든 상승으로 출발해 가지고 2000 요 정도요. 한 3200포인트인가요? 2900포인트인가요? 2900 한 20포인트 정도를 지지해줬어요. 그러다가 한번 깼습니다. 11월에 한번 깨버리고 이게 2800포인트 정도까지 갔죠. 2822포인트까지. 지금 2822포인트까지 지난번 저점을 잡기까지는 약 40포인트 정도 남았습니다. 40포인트 정도 남았어요. 한번 쫙 밀어버리고 아래꼬리 달아도 충분히 바닥을 잡을 수 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800포인트가 지켜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800포인트가 지켜지지 않을까? 2800포인트가 지켜지는 그 시점 이후에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와야만 되고, 그런 시점이 어느 정도 다가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800포인트까지는 약 60포인트 정도 남았고요. 하루 이틀 정도면 반등이 좀 한 번 정도는 기술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때에 맞물려서 EID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른 종목들이 또 어떻게 가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좀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지금 상황은 뭐 나이스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 다 손 털고 손실 확정해 버릴 땐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면 기관이 또 이렇게 약 2,274억 그죠? 순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이 와중에 그래 157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다행이죠. 이런 상황이고, 개인들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순매수 해줬습니다. 순매수 해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 역시 순매수를 해주고 기관과 외인이 매도하는 장세. 뭐 코스피도 오늘, 코스닥도 오늘 상황이 뭐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모멘텀이 부재하고 시장 상황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은 상황에서 쉽지 않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와중에 뭐 그래도 EID는 0.69%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밀리지 않으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단초를 한 부분일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뭐 지금 현재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요, 한 300원 정도, 290원 정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닥을 좀 잡는 느낌은 분명히 있다. 바닥을 잡는 느낌 분명히 있고, 뭐 지표상으로만 보면 볼린저 밴드 굉장히 수축되어 있고, 스토캐스틱 상으로도 어쨌든 과매도권 이제 살짝 탈피해서 지금 있는 상태고요. OBV 차트로는 뭐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음봉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어떤 세력 뭐 자금의 이탈이 있다라기보다는 서서히 뭐 털고 나갔을 수도 있지만, 아직은 이 완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끝에 큰 자금의 어떤 매도의 성격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점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뭐 순매수 뭐 이렇게 확인하면서 뭐 개인 외국인 수급, 뭐 어떤 유튜버는 뭐 수급을 매일매일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수급은 의미 없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뭐 다른 방송에서 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급 의미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마에 엮였느냐, 그 테마가 얼마나 강하느냐, 그리고 자금이 들어왔느냐, 이 부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차적으로 뭐 300원 정도를 이렇게 바닥으로 좀 잡은 것 같습니다. 잡은 것 같고, 언제까지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반등하면서 그 지수가 반등하는 상황과 함께 EID와 엮여있는 테마들, 재료들, 스푸트니크, LG에너지 솔루션, 뭐 EQ셀 거래 재개 등등 1분기 뭐 흑자 전환, 이런 이슈들이 엮이면서 뭔가 반응이 좀 나올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나온다고 하면 영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아직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 여러분들께서 보셔도 아마 아실 거죠. 매일 아침 영상을 이제 보시면서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주무시기 전에 보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오전 9시 딱 장이 시작되면 항상 기대감을 가져가죠. 이거 오늘 잘 갈까? 뭐 이렇게. 근데 잘 가려면 확실하게 수급이 좀 들어와 줄 겁니다. 거래량이 확 터지면서 종전과는 다른 흐름이 분명히 보일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잘 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음봉 맞고 그죠? 갭 밀어버리고 유상증자 해버리고요, 윗꼬리 달고 이런 영망치형 계속 만들었던 요 영망치형들, 얘도 마찬가지고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이런 것들은 매집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그게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흐름으로 계속 밀어버리면 이건 매집봉이 아니라 결국에는 털고 나간 흔적일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 지금 많이 있죠, 여러분들. 이런 흐름들이라든지, 뭐 이거는 뭐 유상증자했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이렇게 이런 캔들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그죠? 거래량이 실리는 이런 캔들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매집봉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뭐 이런 상황들이 뭐 이게 매집봉인지 털고 나가는 건지는 뚜껑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잘 어쨌든 감안하셔가지고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어쨌든 뭐 그런 상황에서 한번 이렇게 강하게 여기서 들어 올리고 나서 이 700원 뭐 800원대를 돌파를 못하고 밀렸고, 다시 약 1년 정도가 넘는 시간, 1년 반 정도 시간 이후에 다시 슈팅을 줬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한번 가는 것처럼 하다가 쭉 빼버렸는데, 과연 이 지지라인을 지키면서 뭔가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꾸준히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좀 도움이 되신다면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저도 좀 더 신이 나서 그래도 뭐 좋아요 누른다고 뭐 돈이 들어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시장이 워낙에 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슈들 어떻게 흐름을 가져가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 와중에도 희망을 놓지 마시고요.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리뷰하시면서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용, 미수, 시장이 빠졌다, 저렴해졌다 라고 해서 들어가셨다가 반대매매 당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